예, 경주 포커스 독자 여러분, 그리고 페이스북 친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주 포커스가 연속 기획으로 마련하는 경주시장 후보 초청, 오늘 그 시장 후보로서는 세 번째 시간, 그 전에 임백은 후보, 박병훈 후보 였고요. 오늘은 자유한국당 준하경 경주시장 후보님 모셨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 중심으로 앞으로 한 1시간 동안 얘기를 나눌 텐데요. 이런 경주 포커스의 특별히 유권자님이나 또 포커스 독자 여러분들의 6.13 지방 선택에 많은 도움을 바랍니다. 이 영상은 오늘 1시간 페이스북 라이브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 오늘 오후 한 6시부터는 유튜브를 통해서 본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보기도 할 수 있다는 것은 드립니다. 우리 준하경 후보님, 예. 한참 못 보실 텐데 오늘 그래서 고맙습니다.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 페이스북 이걸 보시는 우리 패친이나 또 경기 포커스 독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자유한국당의 경주시장으로 공천을 받은 기호 2번 주입니다. 저는 오랜 공직 생활을 하다가 지난 9월 달에 고향에 내려왔습니다. 고향 발전에 그런 경험과 지식,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좀 기여를 하겠다는 뜻으로 내려왔습니다만, 제가 한 9개월 동안 경주의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많은 시민들 왔습니다. 만나는 시민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왜 하다가 경주 이래 됐노? 집을 좀 먹고 살자.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아시다시피 경주 참 살기 좋은 도시고 또 천년고도로서 특별한 도시입니다. 저는 경주 참 어렵습니다. 경주 인구가 계속 줄고 있고 작년에 25만 대로 추락을 했죠. 그래서 포항 구미에 이어서 경산에도 뒤지는 제4위 도시가 됐고, 우리 청년들, 기업인들이 경주를 등지고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 또 비즈니스 환경, 교육 기회를 찾아서 고향 경주를 떠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저는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경주에 나서 자라고 또 교육받은 우리 젊은이들이 희망을 갖고 경주에서 이렇게 정착을 해서 일자리도 갖고 자녀도 키우는 도시를 좀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쌓은 모든 경험과 지식, 특별히 제가 경주를 사랑하는 그런 열정 다 바쳐서 경주를 한번 새롭게 변화 발전시키고 미년 새로운 경주의 도약을 위해서 제 모든 역량을 다 바치겠다고 열심히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뭐 인사 말씀을 드리려고 부탁을 드렸더니 출마 이벤까지 지금 같이 하신 거 그렇습니다. 따로 한 번 더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예. 이 방송은 뭐 우리 또 공중파하고 달라서 시간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좀 편안하게 그러겠습니다. 얘기 나누신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뭐 후보님 그 그 책자형 선거 공부에 후보님 여러 가지 또 자세한 소식 소개가 있습니다만, 후보님 본인 입으로 나 준하경 사람이다, 어떻게 살아왔고 이런 본인 소개 한번 해주시죠. 뭐 아시다시피 저는 출신입니다. 20대 중반에 행정고시 합격해서 30여 년 공직생활을 하다가 이제 고향에 내려왔습니다. 저를 지중해 사나이라 그래요. 지방, 중앙, 또 해외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고 지중해 사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친 그런 경험보다도 다방면에서 이렇게 경험을 쌓네, 그런 것들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지방행정 전문가입니다. 공직생활 가운데 한 3분 이상을 경북도청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도 경북도청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서 도비 예산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또 그런 경주시청이 사실은 기초자치단체이기 때문에 도정부와의 네트워크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중앙에서 사실 근무를 했으니까 그 일급 관리관 세우면서 많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해외에서 한 5년 동안 근무를 했어요. 해외 유학 2년, 우리가 뉴욕 부총영사로서 제가 3년 외교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런 그 국제 경험이 우리 국제 관광도시 경주를 발전시키고 경영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페이스북 지금 통해서 시청하신 여러분, 오늘은 좀 음량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 방송 때는 음량이 너무 낮아서 중간에 올린 적이 있었는데 괜찮으신가요? 댓글로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나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방송 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 생활을 35년 하신 것으로 30여 년 했습니다. 예, 30여 년 했는데 32년 했죠. 예, 뭐 사전에 없는 질문입니다만 그 되돌아보실 때 좀 가장 보람이 있었던 일은 뭐 됐고 또 개인적으로 한번 협의해 봤을 때 아쉬운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후보님 공직 생활에서. 저는 지금 경북도청 하면서 우리 고향 일 많이 도와줬죠. 뭐 여러 가지 뭐 많습니다만 사실 제가 사무관 시절에 청군동에 가면 지금 쓰레기 매립장이 있지 않습니까? 아, 예, 예. 그 매립 그 당시에는 쓰레기 현대화 사업이 아니었어요. 제가 환경관리 시절이었는데 예. 그렇죠. 마침 제 고시 동기가 환경청에 예산 개정을 하고 있어서 네. 제가 찾아가서 야 남는 예산 있으면 우리 경주에 좀 지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만 그때 10억을 줬어요. 예. 그게 이제 종잣돈이 돼가지고 그저께 제가 그 자원해수시를 가봤는데 예. 정말 세계적인 그 시설이 돼 있더라고요. 아주 좋은 시설로 갖춰 있어. 많은 분들이 견학까지 오던데 그런 거를 시발로 해서 제가 경주에 많은 그 도움을 줬습니다. 무엇보다도 보람이 있었던 것은 2012년도에 경북 부지사로 내려와서 2년 4개월 비교 장기간 부지사를 했습니다. 예. 하면서 사상 최초로 국비 10조 원 시대, 그다음 11조 원 시대를 열었거든요. 경북도의 예산 11조를 열어서 당시에는 거의 뭐 일주일에 2, 3일은 서울 세종시에 살다시피 하면서 네. 제가 예산을 확보를 진두지휘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시다시피 재정자립도가 27%밖에 안 되는 가난한 시기 때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뭐 그런 측면에서 저희 그런 경험들은 상당히 시정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가 이제 사전교가 진행이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좀 예감은 어떠십니까? 선거라는데 예. 최근 들어서 저에 대한 그 시민들의 사비 이렇게 한데 모이고 있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저를 지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들은 선거운동 개시 이후에 추세로 보면 후보님이 좀 2위하고 격차가 좀 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수치를 말씀드리니까. 그렇고 이제 좀 공약 이야기로 한번 정책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후보님이 여러 많은 공약들 준비를 하셨고 또 그 전에 쭉 SNS나 해서 경주에 대한 정책 구상을 한 20몇 번 되죠. 예, 47번 경주 당산 발표를 예, 그렇게 해오셨는데 그중 후보님 생각하시기에 후보 스스로 정말 내 공약이 좀 다른 후보하고 차별화된 공약이다 이런 걸 말씀해 주시고 또 주요하게 생각하시는 공약 있으시면 소개 좀 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경주의 경우에는 먹는 문제, 경제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구 30만 명의 경제 문화 도시를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힘찬 경제, 유쾌한 경주라는 구호를 내걸었습니다. 시내를 다니다 보면 요즘 도심지 빈점포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도심이 텅텅 비고 밤 10시만 되면 불이 까매서 다니기가 무서울 정도로 그렇게 되고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원도심 이렇게 재개발하는 거 그래서 그곳에 많은 관광객과 젊은이 몰려드는 그런 것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후보가 좀 서민들의 경제의 길을 살리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
우리 경주가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예. 하는 것을 고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미래 성장 동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발굴할 것이냐 하는 그런 것인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서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춰서 네. 우리 경주를 뭐랄까요? 전기 자동차 산업의 어떤 선도 지역으로 좀 만들고 싶고 또 자율운행 전차의 시범 지역으로 좀 만들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약을 했습니다마는 전기 자동차 완성장을 경제에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했고 보문 관광단지에 자율운행 셔틀버스 같은 걸 한번 운영해서 그 지역을 자율운행 시범단지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그런 욕심도 있습니다. 네. 그 밖에도 재미난 공약들이 좀 있죠. 다른 후보 공약 가운데는 저는 늘 제 고향 오랜 동안 다니면서 경주버스 터미널, 고속버스 터미널 때마다 우리 이 한국을 대표하는 그 대표적인 도시인데 관광도시의 관문의 모습이 너무 초라하다 하는 느낌이 들어서 고속버스, 시외버스 통합 복합 터미널을 한번 만들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약을 했고요. 우리 경주에 심각한 교통네, 이 문제 여러 가지 그 대안이 있습니다만 우선 현곡에서 시내 나오는 충의에서 시내 나오는 도시 거리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곳에 제2금장교 또 제2서천도에게 넣는 그런 공약도 지금 해두고 있습니다. 예. 숨가쁘시죠? 괜찮습니다. 예. 예, 그 정책 계단으로 이런 붙여놨기 예. 때문에 좀 정책 중심으로 좀 더 나가보겠습니다. 공보에도 보면 가장 좀 맨 앞에 이제 세우는 공약 중에 하나가 301 경제 살리기가 있습니다. 네밍을 참 잘하신 것 같은데 이 301 경제 살리기 공약 어떤 건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문자 그대로 30만 명 인구에 1만 개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이런 뜻이죠. 30만 명 인구라는 것은 우리가 1997년도에 우리 30만 명 인구였습니다. 그런데 20년 사이에 25만 명으로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인구는 사실 줄기는 쉬워도 늘리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30만 인구를 확보를 해야 도시 자존심도 살리고 또 하나는 그 정도가 돼야 자족적인 도시 기능 발휘할 수 있어요. 그래서 30만 목표를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좋은 일자리를 좀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 직속으로 일자리 종합상황실을 만들어서 분야별로 일자리 창출 목표를 세우고 제가 시장에 직접 하나 점검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서 자동차 부품 산업을 혁신하든가 재미난 것은요, 우리 그 경주에 소위 성형 가공 공장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업들이. 요것을 이제 좀 하이테크 첨단화 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경북 테크노파크 부설 하이테크 성형 가공 기술센터를 유치를 하겠다고 했고, 이제 우리 소재 산업이 강소 단박형으로 하지 않습니까? 철강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탄소 융합 소재라든가 타이타늄 소재, 신소재 부품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 그런 공약.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원자력 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아직 지지부진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내놓은 그 여러 사업들이 이것저것 다 하겠다는 그런 좀 백화점식이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의해서 이 중에 담은 한두 개라도 실제 우리 경제에 갖다 놓는 그런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문재인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산업단지를 유치해주겠다라고 공약했지 않습니까? 후보 시절에. 후보 시절에.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그 앞으로 우리가 에너지 산업의 그 발전 전망이라고 이런 걸 봤을 때 꼭 필요한 산업이라 봐서 우리 지역에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산업단지를 유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수원 양성자 가속기 관련 기업 유치를 한다고 해놓고 사실은 지금까지 좀 지지부진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한수원 또 양성자 가속기하고 긴밀한 협업 체제를 두어서 좀 더 많은
기업들이 좀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좀 덧붙여서 예. 그 한수원 기업이 실제로 이제 한수원 본사가 경주로 오고 했습니다만 굉장히 이제 성과가 미약한 예. 후보께서는 그 원인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거죠. 뭐 배당 유치가 이제 시급한 과제였기 때문에 예. 유치하기 위해서 한수원 본사를 경주 은경주에 갖다 놓겠다. 양구미 장항리에. 예. 예. 뭐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파기하면서까지 시내에 갖다 놓기가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아마 전 시장님도 고민이 많으셨으라고 여러 갈등이 예, 있었고. 갈등이 있었고. 예. 그런데 이제 지금 현실적으로 한수원 본사가 거기에 가 있음으로 해서 네. 사실은 연관 기업들 이런 사람들이 오기가 쉽지 않죠. 예. 그다음에 적으로 이제 그 관련 기업들의 인적 자원들이요 대체로 고학력에 젊습니다. 그렇죠. 이 자녀 교육 문제 뭐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 하여금 서해주 지역에 살면서 해라 그러면 유치하기 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시내 곳에 좋은 그 주거 환경과 교육 환경을 지닌 소위 주거 단지를 만들어서 뭐 그분들이 좀 올 수 있도록 했고 예. 소위 한수원이 비즈니스 센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비즈니스 센터 같은 협력업체들이 여기 와서 여러 가지 협업 활동을 하는데 비즈니스 센터 인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내권으로 좀 이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 장기적으로 뭐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지금보다는 좀 더 기업들이 우리 경주에 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시장이 되면 특별 팀을 좀 만들어 가지고 예. 적극적인 어떤 유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뭐 사전에 안 드리고 지금 이유가 그 다른 신문의 정책 그 토를 하시면서 한수원 연관기업 유치의 실패는 그 입지 환경을 경주시가 제대로 제공해주지 못한 측면이 크다 이렇게 진단하셨고 또 그러면서 신경주 역세권 개발을 서둘러야 이 답변에 그게 붙여 있더라고요. 이거하고는 어떤 상황일까요? 이제 경주에 내려올라고 할 때에 제일 그 중요한 게 서울과의 그 접근성 문제예요. 서울에서 KTX 타고 내려와서 그 한수원 본사까지 가는데 그 시간이 뭐 1시간 반, 저기 2시간 뭐 이렇지 않습니까? 그게 비슷한데 그래서는 이제 곤란을 갖고 원래 이제 그 한수원 KTX 신역사 부지를 개발하고 할 때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개발했는데 한수원 본사가 오지를 못하니까 상당히 축소가 됐어요. 한수원 본사를 다시 시내로 옮기는 것은 굉장히 장기적으로 신중하게 고려해야 될 문제인데 한수원 관련 기업, 양성자 가수기 관련 기업들, 양성자 가수기는 바로 화천에 거기 있으니까 그런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기업 활동을 하고 또 생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어메니티를 갖춘 그런 그 부지가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루빨리 KTX 신역사 역세권 개발을 서둘러서 그런 입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게 뭐 이제 아이디어 차원이고 또 제가 잘못 말씀을 드리면 또 다른 뭐 한수원 본사를 이전하는가 이런 입사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한수원 내에서 직원들 사이에서 의견들이 최근에 제가 들어보면 지금 있는 한수원 본사 건물은 여러 가지 좀 연수 용도나 훨씬 더 그 동경주 지역에 작업 효과가 큰 쪽으로도 얼마든지 활용 가능하고 그래서 역세권이 좀 개발이 벅차가 가해지는 것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최근에 이야기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건 제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301 30만 인구에다가 좋은 일자리 1만 개 창출. 그 지난번에 선관위 주최 토론회 보니까 상대 후보 질문에 좋은 일자리가 어떤 일자리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뭐 정규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만 개가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실행 가능성 여기에 대한 물음표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4년 동안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실제 경주시에 이제 기업이 떠나는 기업도 많지만은 새로 들어오는 기업들도 상당히 100여 개 이상 되거든요. 그래서 한 100명씩만 유치를 하더라도 40명이 되는데 저는 떠나는 기업 또 새로 신설되는 기업
순정이 얼마나 되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제 개념은 순정, 순정 예. 개념입니다. 순수전가. 순수 증가로 10,000개 정도 이제 만들려면 쉽지 않은 과제긴 하지만은 예. 제가 설명드린 여러 가지 산업구조 개편 방안이라든가 기업 유치 노력 이런 거를 열심히 하면은 저는 가능하다 보고 저는 가면 당장 이제 조례부터 바꿀 거예요. 아, 어떤 조례냐? 기업 유치 조례인데 네. 기업 유치에 여러 가지 이제 지자체가 줄 수 있는 이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난 경주가 다른 지자체보다도 페이브가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비교 검토를 해서 네. 가장 최고 수준의 전국 최고 수준의 그런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네. 그런 조례를 좀 만들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공무원들이 마인드예요.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밑으로 시작해서 했을 때 기업 하나 일자리 하나라도 더 우리 지역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그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네. 그런 마인드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또 그렇지 못하다는 그런 그 외부의 좀 비판적인 평가도 있어요. 네. 제가 들어가서 현실 진단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과연 그런지.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고칠 부분이 있다면 우리 공무원들의 그 소위 그 태도나 마인드 이런 거를 혁신을 해서 우리 경주를 찾아오는 많은 게 흔쾌히 경주에 입지를 할 수 있도록 또 최근에도 얘기 들었는데 오늘 제가 근천공단에 했습니다만 거기에 있던 좋은 기업들이 자꾸 외국 밖으로 떠나고 있대. 있는 기업을 붙잡는 노력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면밀히 분석을 해서 그분들이 떠나지 않고 우리 경서 비즈니스 활동을 계속 할 수 있도록 경주시가 인센 제공하고 또 이렇게 뭐 어쩌면 그 사람과 사람의 관계이기 때문에 예. 이 정을 주고 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기업들은 그렇게, 뭐 그래도 또 그 이윤이 나요. 이거는 그게 중요하겠지만은 예. 예를 들면 뭐 경주에 오늘 보니까 수도세가 너무 비싸가지고 못 견디겠다. 예. 전기 요금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비싸다.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걸 한번 분석해봐야 되겠어요. 예. 그런 다른 지역과 비해서 불합리한 비용 부담이 있다면 그거를 낮춰주는 노력도 같이 병행해야 된다. 적어도 다른 지역하고 같거나 특별히 높다는 거. 예. 예. 이게 아마 그 정도로 하고요. 이게 한국의 로마 경주를 만들겠다. 이게 이제 경주의 어떤 뭐 그 관광 쪽에서 포인트를 두시고 그렇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 근데 보니까 대규모 영화 세트장이라든가 홍토 역사박물관, 신라 불교 문화체험관, 물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우리 후보님이 새롭게 적어 놓으신 거고 기존의 신라환경 핵심 보건정비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물론 가속화하는 건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요. 또 여기에다가 신라 역사관도 건립을 하겠다. 제가 지금 느끼는 문제의식은 대규모 시간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 이 경주가 이제 세계적인 관광도시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예. 다른 세계의 역사 문화 도시, 이 로마, 일본의 교토, 시 뭐 이런 도시에 비하면 사실은 인프라가 굉장히 약한 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 문화 자원 네. 이것을 잘 하는 게 중요한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관광객들이 경주에 와서 좀 새롭게 체험하고 즐기고 보고 갈 수 있는 예. 그런 시설들이 턱없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신라가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그 정신, 예. 이 정신문화를 선양하고 개성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에서는 좀 예산이 들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그런 그 시설들이 필요한 것이고 물론 그 한꺼번에 우리 이제 경주시의 그 재정 여력에 한꺼번에 이걸 한꺼번에 하겠다는 것보다도 연차적으로 우리 경주시에 맞게 이제 해나가는데 예를 들면 이제 신라여행 같은 거는 지금까지 늘 얘기해왔던 56왕 6부전 이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보문단 관광단지가 개장된 지 50주년이거든요. 그래서 50주년을 맞아서 이걸 좀 전면적으로 리모델링 좀 할 필요가 있다. 내년 10주년이 됩니까? 아니요, 2025년. 25년. 1975년도에 개정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아펙 정상회의도 우리가 계획이 돼 있고 등등 또 20년 가면은 부산
박람 엑스포 박람회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국제 행사하고 연결해서 우리 경주 보문단 관광단지를 전면 좀 시설을 확충하고 리모델링하는 그런 노력도 좀 필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하고 한 분야로 계속 할 수 없으니까 또 다음 분야 넘어가보겠습니다. 이 다니기 좋은 도시 경주에 아까 우리 후보께서 말씀하신 시외 고속 복합 터미널을 건설하겠다든지 또 현곡제 하나 교통난해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그 천안 콜택시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 이거 뭐 어떤 개념입니까? 우리 경주가 뭐 주말 공휴일이 되면은 뭐 만성적인 그 교통이 겪고 있는데요. 예, 예.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경주의 교통 체계를 대중교통 중심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사실은 버스 택시인데 버스 문제만 보더라도 경주시에서 이 막대한 그 재정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재정 지원을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오지 마을에까지 버스가 이게 드나들기에 너무 비용 부담이 큰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오지 마을 사람들 얘기면 버스가 오기는 오는데 하루에 2번밖에 안 와서 너무 불편하다. 또 버스 얘기 들으면 그 마을까지 그 버스가 가기에는 너무 비용 부담이 없고 손님이 없다. 예, 그렇다면 응답형 시스템으로 가는 게 좋지 않느냐. 마을이 좀 큰 데는 예. 자그마한 그 버스를 만들어서 예. 마을 버스가 전화를 하면 몇 음. 명이 섰을 때 이렇게 하면 보내줄 수 있고 예, 콜택시처럼. 콜택시처럼 예.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택시 업계도 지금 뭐 가보시면 터미널에 뭐 길게 줄을 서 있고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아주 아우성이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천연 콜택시 제도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희망 택시 예, 제도하고 비슷한 겁니다. 예. 문재인 정부도 공약을 해요. 예. 그리고 이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가 됩니다. 다음 분야가. 예. 그리고 원도심 도시재생, 도시재생 여기에 대해서 그 말씀해 주신 거 보니까 또 아까 뭐 주간지 인터뷰에서는 문화관광형 도시재생 사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던데요. 생각하시는 원도심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바람직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우리 경주 예에서 이제 도심을 걷다 보면 우리 경주 시가지가 천년 고도의 명성에 걸맞게 좀 중심 상가를 비해서 원도심이 굉장히 노후화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을 도심권으로는 유입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예. 저는 그 비교를 하자면 서울의 인사동이가 부산의 광복동 것처럼 젊은이들이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그런 도심을 만들고 싶은데 그러려면 전면적인 도심 재생 사업을 좀 해야 됩니다. 도심 재생 사업이 아시다시피 도심 재개발 사업은 다르거든요. 예. 사업이라는 거는 있는 건물을 확 흘러내고 멋진 주상복합 건물을 짓는 그런 게 않습니까? 그러다면 소위 원주민들을 몰아내는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 일적으로 그렇게 현대적인 그런 모습을 갖춰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있는 거리, 있는 건물 깨끗하게 리모델링하고 대신 우리 경주의 특성에 맞도록 뭐 좀 건물의 색채라든가 벽돌이라든가 골목길이라든가 보도블록조차도 사이니지조차도 지붕조차도 좀 우리 고도의 정치에 맞게 소위 공공디자인이 있다. 그럼으로써 그곳에 문화 예술 상처가 나도록 해야 되겠다. 저는 늘 보헤미안 거리 합니다. 외국 파리나 뭐 로마 이런 데 가면 곳곳에 거리 화가들, 거리 학사들이 나와서 공연을 해주잖아요. 우리 관광 도시 경주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이제 공연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도심에 너무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실내 공연 몇 개 더 만들고 또 노천 그 야외 극장 이런 것도 좀 만들고 거리 곳곳에 좀 그런 그 소위 공연 문화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소위 프리마켓 같은 먹거리 골목 이런 것도 좀 만들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경주 도심을 걸으면서
좀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그죠? 예. 그런 도시를 좀 만들고 싶은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서 인상 깊었던 게 결국은 이 문화관광형 도시재생을 말씀하고 관주도보다는 민간 중심이 좋겠다. 그럼요. 이렇게 강조를 하시죠. 그럼요. 현재는 민간 중심을 했을 때 네. 훈련된 민간이 네. 얼마만큼 있느냐. 네. 또 이런 문제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점은 좀 저는 경주시가 예. 소위 도심 재생 사업의 이번 컨셉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공모에 그렇게 응모를 했기 때문에 예. 계속 떨어졌다고 생각해요. 예. 예? 지금 뭐 올해도 무슨 경북도에만 6개가 됐는데 경주는 또 탈락했잖아요. 예. 이거 그저 밖에 용역 주고 외부에 준 용역 가지고 전문가들과 설명하고 아닙니다. 그렇죠. 도시 재생 사업은 도시 정비 사업하고 달리 예. 그러면 주민 참여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민들이 우리 도시를 어떻게 이쁘고 또 더 관객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바꿀 것이냐 이런 데 대한 의견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써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도시재생학교 내지 센터가 있어야 됩니다. 네. 타시도는 타시군에는 그리고 운영을 합니다. 운영하는데 이거 도시 디자인과에 해놓고 공무원 한둘이가 전문가들을 용역 줘가지고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니까 기본적인 컨셉이 잘못된 거죠. 예. 제가 이제 시장이 되면은 무슨 도심 재생학교를 만들어서 주민들 교육시켜야 돼요. 그런 걸 만들어내야 그렇죠. 됩니다. 예. 그죠? 그 활동가들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활동가들 우리 마을 공동체를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그렇죠. 여기에 대한 지역별로 좀 있게. 기본적인 교육이 좀 필요합니다. 예. 선진대학도 다녀오고 뭐 그런 교육 훈련 과정을 거쳐서 역량을 좀 키우는 역량 그런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도시재생 사업을 완전히 원도심뿐만 아니라 그렇죠. 그거는 다 필요합니다. 소재지도 필요하고 예. 또 낙후된 그런 지역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제가 추진을 해나갈 겁니다. 저도 좀 덧붙여서 제 경험으로 보면 한 10년 전에 벌써 7, 8년 전에 언론재단에서 그 기자들 대상으로 이렇게 특히 일본 개항기 때 이렇게 도심이 발전했던 요코하마라든가 그리고 또 세태 과정을 겪다가 다시 이렇게 도시재생을 잘한 경우 또 도쿄도 있고 그런 경우들을 보니까 결국은 민간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또 민간이 참여할 수 있게끔 오랜 기간 설득도 좀 해야 되는 과정들이 필요한 것도 같고. 그 말씀하시니까 제가 일본 그 요코하마 가서 미라이 그 그렇죠. 프로젝트 예. 그거가 관련해서 글도 쓴 적도 있고 단행본에 책이 나온 데 있어요. 있는데 보시면 꼭 아까 이랭카라고 이게 아주 창고, 옛날 창고 있지 않습니까? 적색 창고. 그죠. 그 적색 창고를 소위 그 도시 발전이 못 해본 거예요. 예, 한국에. 그러면 그거 자체를 아주 예술 공간, 쇼핑 공간으로 만들 뿐 아니라 그때의 소위 그 건물의 색깔을 빨간색으로 통일시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코하마 그러면 빨간색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통일 가져오면서 도시 정체성을 아이덴티티를 이렇게 형성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려면 관주도로 민간주도로 그러면 우리는 건물일 때 이런 벽돌을 쓰자. 그 다음에 시너지, 그 다음에 사이너지, 벽, 간판조차도 크기를 우리 스스로 이렇게 규제하자. 어떤 나무를 심자. 이런 식으로 주민들이 아주 자율적으로 의견을 모아서 실행을 합니다. 그것이 지속 가능한 발전이고요. 도심 공동체 활성화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에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요코하마 시의 이 도시재생 담당 국장이 그때서 대학을 졸업하고 25년째 제가 갔을 때 그분이 그 도시재생을 책임지고 도시 디자인을 하고 있던데 항구사에서 우리 공직사회에서 그게 가능할까? 뭐 순환보직이니 뭐 이런 체제 속에서 공무원 인사 시스템도 좀 바꿀 필요가 있겠죠. 꼭 필요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성을 살려서 극대화하고서도 그런 일을 계속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적 보완책도 필요하다고 보시는데 저도 그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조금만 쉬어가시죠. 이게 지금 시작한 지가 40분 좀 되시고 그렇습니까? 이 시간쯤에서는 경주 포커스 이것 좀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냥 한번 읽어보십시오. 도시 좀 당겨주시고 저희들은 이게 유로 인터넷 신문이기 때문에 구독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후원 또 많이 안 받습니다. 월 1만 원 이상은 받지 않습니다. 저도 회원인 거 아시죠? 만 원 이상 안 받습니다. 요즘 더 받았다 절단 나고. 이제 또 다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후보께서 명품 교육 도시 경주와 관련해서는 뭐 그 교육 원탁 회의도 정례화하겠다, 교육 경비 보조 확대하겠다.
이런 진학 진로 지원 정보센터도 운영하겠다 음. 등등에 쭉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젊은 엄마들의 그 부모들의 최대 관심사가 고교 평준화 뭐, 찬성과 반해서 고교 평준화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겁다고 봅니다. 경주시에서도 작년에 용역을 받고 워낙은 5월달에 용역 결과가 나온다고 했는데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워낙 그 용역이 부실해서 다음 달 아마 선거도 있고 해서 그런지 6월달에 공개를 하겠다 그러는데 우리 후보께서는 이 공론화를 마셨어요. 그러니까 뭐 적극으로 의지를 갖고 내가 평준화를 추진해보겠다 이런 말씀은 아니신 것 같고 또 하향 평준화에 대한 걱정도 많이 하신 것 같고 근데 이 공론화를 포함해서 평준화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한번 굳이 뭐 창의다 반대다 이런 것보다도 쭉 한번 고교 소개는 고교 평준화 필요하고요. 예. 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예. 하더라도 신중하게 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교육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저는 시장도 교육감 이상으로 교육장 이상으로 그것을 자기 책무로 생각하고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교육에 관련된 여러 가지 공약을 했는데 예. 저도 학부모들 많이 만나 보니까 경주의 고교 평준화가 꼭 필요하다. 첫 번째 이유는 기본적으로 인구 감소 문제예요. 예. 이제 많은 분들이 특정 고교를 가고 싶어 하잖아요. 예. 특정 고교를 가고 싶어 하는데 특정 고교를 가기가 어중간한 이런 친구들은 그 학교 못 들어갈 바에는 자존심 상하니까 예. 일찌감치 인근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겨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특정 지역에 예. 또 특정 지역의 그 외동이라든가 안강 지역 이런 데서 예. 초등학교 때부터 자기네 살면서 아예 주민등록을 거기 좀 옮겨서 예. 그렇게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제대로 하려면 그렇다고 해가지고 고교 평준화가 이루어지면서 하향 평준 곤란하잖아요. 예. 기본적으로 여러 개 고등학교가 있는데 여기 고등학교의 교육 환경, 네. 교육 수준, 사이 질 이런 것들에 대한 평준화가 좀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일방적으로 평준화를 했을 때는 굉장한 그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정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실패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안동에 실시했어요. 안동. 그러다가 그런 여건을 준비를 못하고 하는 바람에 다시 원위치 된 그런 기록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고교 평준을 지향을 하되 좀 철저히 준비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문제는 경주시에서 그걸 했다니까 제가 보지는 못했어요. 아직 결과물은 안 나왔습니다.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또 교육 학부모 또 우리 시민단체 이렇게 위원회를 만들어서 교육원탁회의 한번 개최를 해서 이 문제를 한번 논의를 해볼 생각입니다. 교육원탁회의는 어떻게 뭐 증명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죠. 아니면? 교육시민원탁회의를 만들어서 예. 주도로 만나서 대화하고 또 중요한 이슈에 관해서 의견을 결정하는 그런 장으로 좀 활용할 계획입니다. 구상하시는 참여단 뭐 어떤 정도로 이렇게? 뭐 방금 말씀드렸듯이 교육 전문가, 예. 그다음에 학부모단체 대표, 예. 또 지역 언론, 또 시민단체 대표, 예. 우리 공무원, 예. 교육청 등 각계각층의 그 대표들이 모여서 진지하게 토론하는 그 장을 만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정도하고 또 뭐 복지 안전 관련이지 싶은데 이 분야에서는 후보께서 여러 공약도 하실 건데 제가 일일이 다 소개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일단 좀 뜨겁게 이슈가 됐던 부분은 이게 그 방패장을 유치하고 98년부터 17년 여러 논란 끝에 시행을 했던 정기기본요금 TV 수신료 월 5,000원 이게 경주 전 세대에 하다가 이제 뭐 좀 저소득 중심으로 보는데 뭐 공약에 보니까 다시 지원을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또 죄송합니다. 자유한국당 시장 자유한국당이 절대다수인 시의회에서 이걸 동의를 해줘서 또 없앤 건데 왜 다시 살리겠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그게 뭐 아시다시피 방패장 유치 지원금 3천억 가지고 그 이자 가지고 한 겁니다. 이자 수익으로. 이자 이제 원금을 다 써버리니까 한이 없어서 지원하지 못한 건데 저는
이 기본 요금에 관해서는 예. 기본적인 접근 방식, 사고 그러니까 그 농구에 대해서 예. 그런 예산이 있으니까 쓰겠다 이게 아니고 예. 우리는 다른 지역과 달리 주민들에게 사고 위험이 있는 원전을 가지고 예. 그러면 전기를 생산하는 예. 우리 지역 주민만큼은 너희들이 그런 피해를 감수하고 있으니까 기본 요금 정도는 그렇죠. 예. 가주는 것이 옳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접근하는 겁니다. 한수원에서. 한수원에서. 예. 그런데 한수원도 이제 전력 생산이 자꾸 줄어드니까 예. 부담을 느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그렇다고 우리 경주의 그 한정된 일반 재원 예산 가지고 그걸 하기는 어려울 테고. 예. 모 후보는 자기도 그래 재원을 발표하니까 뒤에서 하는지 몰라도 하면서 재원 조달 방법에 대해서요. 지역본 시설세 0.5원 킬로와트당 그거를 0.75원으로 올려서 재원을 마련하겠다. 다른 예. 원전 입지 지역하고 같이 예. 예. 연대했는데 사실관계를 그야말로 잘못 파악하고 있어요. 지역 자원 시세 소위 원자력 발전 분담금 하는 거는 이미 2013년 0.75원에서 1원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그걸 1원에서 다 1.25 올리겠다 이러면 굉장한 그 한전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방법으로 재원을 만들겠다는 접근 방식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고 저는 지금 당장 이슈가 되는 부분이 고준위 문제예요. 예. 예. 고준위 폐기물 사실 그 맥스가 포화 상태에 이르러서 2020년 되면은 원수원전 이런 게 갖다 놓을 데가 없어요. 예. 예. 없으면 이 정부가 어떤 형식으로든 맥스트 7호기에 대한 7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내야 될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폐기물보다 훨씬 더 위험한 고준위 폐기물을 우리 지역에 안고 살면서 정부로부터는 보상책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강력하게 투쟁을 할 것이고 제가 자유한국당 전문위원을 하면서 강석호 의원 대표 발의안으로 고준위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 신설안을 내놨어요. 네, 예. 그래서 그것이 통과가 되면 고준위 폐기물의 58%를 우리 경주가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폐기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600억 정도의 세수가 새롭게 생깁니다. 연간 어마어마한 겁니다. 예.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우리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의 안전 문제, 마을이 안전 문제지 주민 대피소 하나 제대로 갖춰놓고 있지 못하고 소위 여러 방호 물자 같은 것도 턱없이 보장하고요. 그것부터 우선적으로 우리가 그 재원을 가지고 만들어내고 플러스해서 우리는 전기 기본료, TV 수신료 다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재원 방법을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 재원 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수신료 또는 기본요금에 대해서는 다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연관되는 질문이기 때문에 결국 이 사용료 고준위 폐기물 이 저장 시설에 대한 정부 대책 시급하다 이런 대책도 촉구를 하고 계시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 지역 자원 시설 보강해야 된다. 이건 기존에 지금 우선 원전 내에 있는 임시 시설의 보관 중인 사용료 해결료에 대한 그렇습니다. 그 시설세를 한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고요. 그러면 당장에 지금 보류가 되어 있는 추가 건설 여기에 대해서는 후보께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지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원안위에서 아무런 지금 그 정부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한 의사결정을 빨리 안 해주면은 월성 2호기, 3호기가 설계 수명이 더하기 전에 가동을 못하는 그런 사태가 올 수 있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기가동 중인 원전에 대한 설계 수명이 다할 때까지 2028년까지죠. 월성 4호기 경우에 할 때까지 원전을 가동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래야만이 그것이 우리 인재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클 뿐 아니라 또 하나는 우리 정부의 소위 원전 수급 정책하고도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탈원전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기 있는 원전을 세우고 아무런 대책도 우리한테 보상책도 주지 않는다면 이거는 우리 지역 경주 경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 시린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일단은 정부가 맥스 7억에 대해서 7억에 대해서 어떤 그 입장을 내놓을 것인지를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 저는 빨리 그 허가 여부가 허가 여부를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거기에 맞추어서 제 입장도 들어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국은 또 원전문제로 그 MBC 토론에서 보나 이 탈핵 정책으로 경주는 직격탄을 맞고 있다. 네. 그런데 수명 다한 원전이 뭐 문재인 대통령의 방향은 노후된 원전은 추가로 되지는 않겠다. 수명이 월성 1호기처럼 수명이 연장하지는 않겠다. 인 것 같고 이 문제는 뭐 조기에 폐로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강력한 투쟁이 필요하다. 정부가 네. 오해하지 않도록 이런 말씀하셨어요. 어떤 취지의 말씀이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월성 원전 1호기가 폐쇄되면 회수가 434억 원이 줄어들고 연간 연간 아닙니다. 아, 4년. 4년. 네. 그리고 소위 10년을 연장하면서 받게 된 1,300억 원의 예산 지원금의 그 상당 부분을 정부의 반납이 생깁니다. 네. 그죠? 그 다음에 2호기, 3호기, 4호기도 그것이 있음으로써 그 세수가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이 우리 지역 경제에 굉장히 큰 걸 차지하고 또 그 원전을 10년 정도 더 연장했을 때는 월성 1호기처럼 상당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설계 수명이 다한 거를 인위적으로 연장하겠다 하지 않은 그런 뜻이 아니고 예.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설계 수명보다는 10년 내지 20년, 미국은 20년까지 했어요. 그거는 위원회라는 데 있어서 전문가들이 면밀하게 판단해서 네. 더 연장을 해도 큰 문제가 없겠다고 판단이 된다면 안전성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전제가 안전성이 안전성이 당연히 반복고 안전성을 전제로 해서 연장이 된다는 그것이 저들한테는 지역 경제에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지는데 문제는 아무런 정부 우리가 경주가 천연고도인데 그 천연고도의 자심을 접고 그래도 국가의 전력정책, 경제적 협조를 하고 또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그 일념하고 원전도 받아들이고 소위 방폐장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시민들한테 아무런 대책 그냥 우리 폐쇄하겠다. 이건 안 된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가능하다면 그 정책이 최대한 연장돼서 딜레이 돼서 추진돼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총 허락된 시간이 한 15분 정도 남았습니다. 굉장히 빨리 가네요. 그렇죠. 예. 이게 정책을 이야기하는 기회들이 예. 잘 없으시잖아요. 예, 그저께 예, 보니까 예, 예. 선관위 토론도 예, 5명 뭐 예, 주도권 예, 토론고 해도 맞아요. 사실 본질로 못 들어가고 지금도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이게 한 시간이라는 게 꽤 긴 것 같아도. 그래도 비교적 길게 설명할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예, 그렇게 그렇게 얘기하시면 다행입니다. 이 경주의 권역별 경주 구상 이걸 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세세하게는 못 하시더라도 대략 이 권역은 어떻게 가야 되고 뭐 이 정도로 한번 권역별 경주에 대한 구상들 좀 소개해 주시죠. 우선 이제 북부 지역이 상대적으로 낙후 소외됐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 뭐 전직이 마찬가지겠지만은 소위 도로교통망 이걸 제대로 좀 확충하는 것이 시급한데 북부권의 경우에는 강동, 천북, 보문을 지방도로 확충하는 문제, 또 강동에서 안리는 국지도 68호선을 개량하는 문제. 최근에 또 재미난 게요. 이철우 국회의원님 지금 도지사 후보로 유력하지 않습니까? 김석기 의원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과정에서 저들이 이제 강력해요. 도청이 안동으로 이전하는 바람에 가장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이 우리 경주다. 그래서 경주를 비롯한 동남권 지역민들이 상당히 그 컴플레인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이 도청을 제2청사를 짓겠다.
또 사실 법적으로 제2청사는 아니죠. 왜냐하면 그렇죠. 인구 인구가 숫자가 100만 이상 돼야 안 되기 되기 때문에 때문에. 일종의 동부청사입니다. 예, 예. 동부청사인데 지금은 소위 그 해양수산국 그 기능만 와 있어요. 포항에. 포항에. 예, 그게 아니고 경남에 가면 진주에 사실 제가 있어요. 예. 거기는 일정한 국이 그게 와 있고 부지사가 항상 배정이 돼 있습니다. 성기도. 예, 항상 배정이 돼 있고. 우리도 이제 그런 모델로 이제 가고자 하는데 도지사로 하여금 그거를 굳이 포항 갖다 놓으려고 하지 마라. 포항은 이미 인구 중심지로서 너무나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예. 그러면 굳이 포항보다도 포항, 영천, 경주인들이 골고루 접근하기 좋고 이용하기 좋은데 갖다 놓으면 되자. 안강 쪽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안강이라고 내가 굳이 딱 지목하진 않았습니다. 예, 예. 도지사께서 그거 좋은 생각이다. 그래서 그 세 특히 포항하고 경주 주민들이 접근하기 좋은 제 청사를 갖다 놓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네. 어쨌든 뭐 약속을 하신 것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이 집중입니다. 노력을 해서 그렇게 되면 그거 갖다 놓으면 소위 달성이겠죠, 그죠? 달성에서 안강을 잇는 국도 예. 그것도 좀 확정을 해야 될까. 지금 2차선 좁고. 예. 너무 좁고. 그 북부 지역에 이게 시간이 허락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하여튼 다른 지금 분들은 형필 양동 민속마을 예. 또 옥산서원 그것을 연계해서 관광 루트 뭐 그런 일도 하고 있고 또 형성은 상생로드 예. 칠평청 생태공원 쪽 뭐 이런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이제 우리 이 천북이 도심권익위도 사실은 북부 지역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천북 희망촌 예. 이 부지를 좀 재활용하는 그게 도심 발전에 상당히 그 장애요인이 되고 있거든요. 환경 문제도 있고. 예. 그래서 제가 되면은 희망촌을 좀 부지 활용 제대로 이전을 하신다 이런 구상 이전이라기보다도 그분들이 이전이 아니라 그냥 폐쇄고 그분들 정상적인 주민으로 돌아가시는 것이고 돌아가는 거고 어쨌든 그 좋은 그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활용하는 게 있고요. 북권은 이 동해안 아름다운 수려한 청정 환경을 활용해서 이 관광사를 활성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반포 관광단지가 지금 거의 휴지 개업 상태인데 이 빨리 활성화해야 되겠고 또 간포항 개항 100주년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사업도 제가 준비를 하고 있고 간포항 연안항 성격 추진도 하고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망 새롭게 갖추는 게 중요한데 양남 외롱 지방도 꼬불꼬불 고객길을 고객을 확정하는 거 그다음 간포 양남 간의 국도 31호선 연장 확정하는 거 또 양남 양구간의 국사호수를 확정하고 뭐 등등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권은 기본적으로 KTX 신역세권 조기 개발하고 중앙선 복층연설이 새로 나아지면 아화역 일대 소위 역세권을 개발하는 것, 또 동해선이죠. 동해선의 나원역 역세권 개발하는 것, 또 산내 슬로시티 생활 조성하는 것, 뭐 등등 이런 게 있습니다. 서면 신곡지 블랙길 조성, 또 근천 산내 전통시장 현대화사, 근천 산내 행정복합타운 조기 건설 이런 사업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남부권 나는 기본적으로 서남산 지구의 불합리한 그 개발 규제 상당히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어요. 국립공원이고 그 개발 규제를 좀 대폭 완화할 수 있도록 뭐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조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이라든가 외동 공설시장 주차공간 확보 문제, 외동 범서 국도 14호선 확장, 외동 농소 국도 7호선 확장, 입실 모화관 도시계획 도로 개설 등 여러 가지 이제 공약성을 준비해 두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 이 밖에도 제가 많은 공약을 내놓고 있는데 이거는 아마 가정으로 홍보를 가 있을 겁니다. 홍보물을 좀 자세히 살펴보시고 뭐 후보들마다 비슷비슷할 수도 있고 약간씩 차별화된 공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 것은 이런 공약 그대로 실천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그 능력 있는 사람한테 줘야 됩니다. 그죠? 이 무소속 후보는 사실 일을 하기 어려요.
왜냐하면 중앙정부, 도청정부하고 이게 연계성이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네. 가능하면 도지사, 국회의원, 시장은 자유한국당 한 당으로서 이렇게 연결이 돼야 서로 긴밀히 협력 소통하면서 경제 지역 발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업들 운영도 좀 바꾸고 예산도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 자유한국당 후보들에게 표를 좀 몰아주겠습니다. 이제 그 시점에서 제가 질문을 준비를 했다가 예, 예. 안 하려고 했는데 예, 예. 후보께서 하시기 때문에 예, 제가 예.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예. 근데 지금까지 계속 네. 우리 경주는 보면 도지사, 시장, 시의원 네. 거의 뭐 신 음. 새누리당, 한나라당 음. 이 지방자치제 정당제를 하고 이후부터 거의 일색이었습니다. 예, 예. 그런데도 경주의 이 모습이요. 물론 뭐 평가는 다양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데도 또 그렇게 말씀하신 게 과연 온당하냐. 역사의 과정은 저는 문제적입니다. 역사의 과정은 필요 없다고 하지만은 예, 예. 만약에 무소속 후보가 됐다, 다른 당이 됐다, 지금보다 더 나아졌을까요? 저는 더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정을 해보면, 일을 해보면 예. 그런 소위 도지사, 국회의원, 시장 연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제가 도청에 근무해보지 않습니까? 예. 도지사 만나고 할 때 친소관계, 그 정당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물론 그랬을지 몰라도 도지사 한번 만나려 그러면요 역시 가까운 사람부터 먼저 만나게 돼 있는 거예요. 예. 자기하고 친소관계 따져서 별로 뭐 만난 적도 없고 정치적 이념 있는 사람 같으면 쉽게 약속 시간 안 잡아주죠. 근데 이철우 후보와의 뭐 특별한 관계인 것은 안다고 뭐 인정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우리 경주의 모습이 과연 그러면 이렇게 일색이어서 오히려 경주시정에 더 높아졌다든가 이렇게는 혹시 생각하지 않으세요? 글쎄요, 저는 그 기초단체,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예. 정당의 다양성이 조금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소위 소수의 의견도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의사결정 구조를 갖춘 필요는 있는데 소위 집행부의 수장인 시장 그리고 도사, 국회의원 이거는 같은 당이 되는 것이 아무래도 실용적인 측면에서 필요합니다. 그럼 뭐 평가는 우리 유권자들이 하시고 더 이상 제가 던지거는 질문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아까 최양식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하시고 속보로 제가 본 것 같긴 한데 그게 있고 지금 선거전이 시작이 되고 최양식 후보하고 여러 방면에서 지금 충돌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토론 때도 보니까 심지어 사과를 해야 된다. 후배 기만이다고도 말씀하셨고 유권자들에게 출마 번복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사죄를 요구했고 또 정당 불복에 대해서는 내로남불이라는 표현까지 쓰시기도 하셨고 후보께서 후배들에게 사과를 해야 된다. 최양식 시장 후보가 그런 말씀도 하신 또 관건선거 부동산 투기 의혹 또 경주 사람론 최근 비록 공식적인 선거운동 직책은 아닙니다만 선거대책본부장의 그 기자 금품설을 두고 사사건건 부딪히고 계시는데 오늘 고발하신 내용하고 또 최근에 있었던 이런 후보에게 공격이기도 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죠. 저는 그 정치 신인이니까 새로 정치를 이제 하면서 정말 클린 선거 해야 되겠다. 정책 선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우리 혼탁한 경주를 한번 선거 문화를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제가 모범적인 그런 선거를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상대 후보들이 그에 어긋나게 제가 자유한국당 경내에서 이기기도 하고 또 최근 들어서 제가 뭐 상당히 그 2위 후보하고의 격차를 좀 넓혀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1위 후보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공격이 있게 마련이죠. 그런데 저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저에 대한 말도 안 되는 엄해성 유언비어라든가 마타도에 대해서 사실은 거의 대응하지 않습니다. 대응을 하지 않는 사이에 어느 순간에 제가 그런 사람인 것처럼 널리 확산이 돼 있더라고요. 이번에 어제 내가 좀 상당히 좀
망곡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예. 시장께서 이제 그런 그 극단적인 행동을 하셨는데 삭발하고 다시 예, 나오는 예, 예. 말씀이신 거죠? 그 문제에 관해서는 정말 자신 있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저는 그 전혀 무관합니다. 예. 제가 금권 선거를 한 적도 특정인을 통해서 어떤 기자를 회유하라고 지시도 없고 그 사람 두 사람이 만난 사실조차도 제가 알지 못했어요. 예.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분이 기자회견을 했다길래 제가 바로 성명서를 발표해서 예. 경찰과 검찰에서 사법당국에서 철저히 수사를 해라. 수사를 하면 내 수사 결과에 따라서 제가 힘을 지겠다. 예.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사당국에서 하도록 사법당국에서 하도록 내버려 두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상대 후보께 아예 저를 금권 선거 또그 기자 후보 매수 뭐 이렇게 해서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을 또 하시면서 그것을 큰 팻말로 만들어서 붙여놓고 지금 농성을 하고 계십니다. 네. 지나가는 시민들이 보실 때 그냥 내버려 두면은 준하게 꼭 그런 짓을 한 사람으로 그게 고착화 돼버리는 예. 그런 위험성도 생겨서 그건 곤란하다. 그분이 그로 나오셨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로 꼭 무슨 1대1로 그렇게 행하겠다는 것보다도 이 부분은 시민들에게 저희 결백성이랄까요? 네. 뭐 그런 걸 알리는 차원에서라도 제가 불가피하게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 예. 와, 이게 1시간하고 지금 5분이 더 지났습니다. 예. 1시간하고 5분이 더 지났는데 제가 준비한 질문은 사실은 후보께 보낸 것 말고도 더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예. 뭐 그 교회 대규모 환승센터 설립이라든가 건립이라든가 재난 관련 각종 안전시설 특히 뭐 지진방재연구소를 경주에 유치한다고 하셨는데 포항에서도 유치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또 경주 세계문화엑스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철호 도지사 후보께서 경북문화관광공사에 흡수될 가능성도 보인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후보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또 경주 농업회 설립이 이게 또 하나의 옥상옥대 뭐 또 다른 농민 관변단체를 만드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 질문해보고 싶은 게 참 많았는데 다는 못하겠습니다. 다는 뭐 이게 다른 분들하고 형편성 때문에요. 그 시청자 여러분 오히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도 제가 이 추가로 말씀드린 것까지 포함해서 또는 제가 질문을 했어도 후보께서 꼭 진짜 하시고 하고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질문이 안 나와서 그런 게 있으시면 마무리 인사 삼아서 말씀 더 해주시죠. 한 5분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경주시에 와서 시민들 많이 만나봐 또 자주 듣는 얘기가 도대체 소통이 안 된다. 시민들과 시장 또 공무원들 사이가 이게 소통이 제대로 안 되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결국 소통하는 문화거든. 내 의견을 충분히 시민 행정관청에 전달하고 전달하는 것을 받아들여서 또 내 생각을 전달하고 그래서 함께 공감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소위 지방자치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열린 행정 이런 거 좀 해보겠다 이런 공약을 많이 내놨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다른 후보는 아무도 그런 공약을 안 했는데 제가 특별 공약 가운데 하나가 소위 관선 시대의 유산인 시장 관사를 시으로 돌려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제가 관사 필요성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경주는 특히 소위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손님도 오시고 그분들을 좀 품위 있는 한우에서 이렇게 모실 수 있는 게 좋습니다. 저는 그건 그대로 하면 합니다. 하지만 시장 개인의 주거용으로 이렇게 쓰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시설은 제가 신분이고 더 좋은 활용 방안을 찾겠습니다. 대신 저는 우리 시민들과 똑같이 단독주택이 되었든 아파트가 되었든 그곳에 들어가서 제 돈으로 제에서 시민들과 더불어서 소위 쇼핑도 하고 또 동네 펍에 가서 같이 막걸리도 좀 나누고 서로 손쉽게 말 수 있는 시장 뭐 이런 그 이웃집 아저씨가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제가 소통 담당관제를 맡게 예.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통 담당관은 시민 원탁회라든가 사랑방 자담회라든가 소위 시장과 시민을 연결시켜주는 여러 가지 소통의 장을 관리하고 만들어내는 그걸 하게 될 겁니다. 예. 그리고 좀 투명행정해야 되겠다. 사실 시장이 모든 면에서 열린 투명한 그래야 우리 그 공무를 따라온다고 생각해서 제가 시민 감시단을 만들다고 해요. 예. 뭐 옴부즈먼 제도죠, 그죠? 예. 시민 대표 전문가들로 하여금 시민을 만들어서 시장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정보를 과감히 공개를 하고 그분들이 그 부분에서는 지적을 하고 예. 또 저는 시정을 하고 그런 그 상방향 소통의 문화, 감시 감독의 문화를 만들어서 그런 통제 시스템 하에서 시민들에게 신뢰를 받는 그런 시정이 한번 돼보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시정에 좀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더 하실 말씀 많으셔도 이제 못 하십니다. 뭐 아쉬워도 아쉬운 대로 또 다음에 혹시 그 1.3 지방선거 이후에 한 번 더 모실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오늘 못한 말씀 하시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 본래 1시간 예정을 했습니다. 지금이 4시 40분이니까요. 3시 반에 시작해서 70분 동안 제가 너무 많이 정책 중심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우리 경기 하고 싶은 후보께서는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으실 테고 기자 입장에서는 묻고 따져보고 싶은 게 참 많은데 그래도 이 60분, 70분 동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 바쁜 시간에 하신 그 후보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경주 포커스가 마련한 6.13 지방선거 시장 후보 초청 오늘 세 번째 시간 자유한국당 준하경 후보의 대담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늘이 사전 투표일 첫날이고 또 무엇보다 바쁘실 텐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마치기 전에 한 가지 공지 말씀드리고 오후 2시에는 바른미래당 송경익 후보 대담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워낙 어제 그 진행하기로 했던 최양시 후보가 최양시 후보가 어제 그 삭발하고 단식 농성 들어간 바람에 일정이 좀 연기가 현재 확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런 대담이 그 경주에 대한 정책들을 이해하고 또 후보가 생각하신 것들을 유권자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는 데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프로를 만들고 진행을 했습니다. 또 그렇게 됩니다. 70분 동안 함께 해주신 우리 페이스북 친구 여러분, 경주 포커스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경주 포커스 김종덕 기자였습니다. 모두 마치기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잠시만요.